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장황하고 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인플루언서 혹은 유튜버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협찬을 받아놓고선 돈을 받아놓고선 광고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걸로 인해 많은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9월 1일부터 법규를 개정을 해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행위에 대해서 일부 제재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이 유튜브 채널, 저희 만두야 채널은 또 어떤 방향으로 이 가이드를 따라갈 건지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게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영상도 길어지고 장황해질 겁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네이버에서 유튜브 광고 경고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식약처부터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경고를 때려맞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 뻥친 거, 거짓말한 광고와 두 번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놓고선 돈을 받아놓고선 이거 돈 받은 거 아니에요 라고 티를 그렇게 내는, 둘 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긴 한데 좀 다른 타입의 거짓말이죠.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좀 문제를 겪고 계시죠. 솔직히 과거 여러 유튜버들이 해당 부분 관련해서 광고를 표시하지 않는 그런 문화 혹은 행태에 관련해서 많은 이슈업을 했던 거는 맞습니다. 용호수님부터 해갖고 많은, 최근에는 이제 테크몽님까지 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돼 가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화 돼 가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자정적인 부분이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놨느냐?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이라는 되게 장황한 법규를 개정을 했어요. 요게 6월 22일 개정이 되고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지금 당장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지켰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침이 이제 발의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추천, 말 그대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추천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보증이라 함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한, 이 제품은 이래요, 이 서비스는 이래요 라고 말하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라든지 전자제품을 보고 이거 괜찮아요, 쓸만해요 라고 추천하는 행위, 그리고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으로 괜찮은 제품이에요, 게임 잘 돌아가요, 확실하게 게임 잘 돌아가요 라고 보증하는 행위가 접촉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심사 지침을 다 보기에는 솔직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없으니까 스킵하면서 넘어갈게요. 목적, 그리고 용어 정의 나오고 일반 호칭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부 심사 지침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가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감사편지를 게재했으나,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게재했으나 소비자가 실존인물이 아닌 경우, 그냥 허위 가상인물 맞는 거죠. 실존인물 아닌 경우,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된 경우, 쭉쭉 유명인, 이것도 또 동일해요. 자신과 실제 관련 분야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품이 아니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은 기본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뻥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1번부터 4번까지 영역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추가된 5번, 광고주와 추천 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만듦으로 인해 물질적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상관없어요, 경제적 이득을 제가 취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영상 속이 됐던 타이틀 제목이 됐던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모호해지는 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느 선까지 경제적 이해관계다라는 부분입니다. 물건 받으면 당연히 경제적 이해관계죠. 돈 받으면 당연히 경제적 이해관계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 리뷰할 때 무상으로 대여받고 리뷰하고 다시 돌려드리잖아요. 돈 받지 않고. 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돈 받지 않고 진행을 해요. 저는 요게
금전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다라고 과거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무상 제품 대여에 대해서 네, 제가 좋아하는 또 유튜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님께서 공정위에 확인을 해본 결과 요것 또한 네, 경제적 이해관계다, 물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상황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설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제품 받고 리뷰하고 돌려주는 행위 자체 또한 업체로부터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라고 접촉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네,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돈은 받지 않았지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네, 이런 무상으로 리뷰를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를 제 영상 속에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목, 그러니까 영상의 제목이겠죠. 제목에 표시하는 부분, 그리고 동영상 내에 문구로 표시하는 부분.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대요. 금전적 대가, 그쵸? 무상 대여 또한 금전적 대가입니다. 지급받아서 상품을 추천하는 영상 만들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라고 붙여야 돼요. 광고 땡땡 솔직한 리뷰. 누가 이런 샘플을 만들었는지 참 어처구니 없긴 한데, 예, 광고라고 붙이든지 5호 조건입니다. 5호 조건. 요걸 하든지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음을 예, 소정의 광고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타입의 자막을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하랍니다. 그쵸? 우선은 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드는 영상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제목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무상으로 제품을 대여받아서 리뷰를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리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광고라고 요거는 채택하지 않고 요 방법을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5분마다 자막을 띄우는 방법. 근데 저는 솔직히 5분마다 띄우는 것도 싫고 항상 띄워놓을게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자, 요번에 바뀐 지침 사항이에요. 경제적 사가, 무상 대여 포함이 발생한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 문구를 포함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광고 땡땡 솔직한 리뷰 혹은 금전적인 대가에 대한 영상 자막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인 표시. 요게 요번에 9월 1일부터 발의되는 지침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를 어겼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부분이 명확히 아직 명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제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대 효과는 그래요. 솔직히 이제 유튜브에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제거가 되겠죠. 네, 자정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심으로 인해서 아, 요게 금전적인 혜택을 받았구나, 뭔가 받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전제하에 깔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대 효과가 될 수 있는데, 문제점이 저는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대가를 발생하지 않는 콘텐츠가 엄청 협소해요. 예를 들어 드리면 경제적 요거예요. 샘플 제공받아서 그냥 다 주는 샘플 제공받아서 자발적으로 사용한 후기. 전원에게 기념품, 제공한 기념품 자발적으로 게재한 행위. 기념품 자발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하든지 모든 인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 취득한 물건을 자발적으로 리뷰하는 경우에만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엄청 타이트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이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어차피 물건을 받든 대여를 받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거 노트북이 비싼 거 어떻게 제가 다 사요. 그래서 뭐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라니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콘텐츠 제작자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광고에 대한 선입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모호한 부분이에요. 양날의 검인데 저도 솔직히 콘텐츠에 간섭이 없으면 광고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간섭도 없었고 전 간섭하면 영상도 안 찍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선은 법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두 번째 문제점 봅시다.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 과장 광고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건데 요걸로 인해서 좀 선의 피해자가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 컨텐츠와 광고가 분리된 형태의 그런 컨텐츠는 되게 모호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리뷰를 종종 합니다. 근데 뭐 제 블랙폰 마켓이라는 데에서 휴대폰을 빌려서 하는데 저는 블랙폰 마켓을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리뷰하는 제품은 핸드폰이에요. 삼성 갤럭시를 리뷰를 하는데 광고는 블랙폰 마켓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컨텐츠와 광고 주체가 괴리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정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네. 실질적으로 리뷰 영상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광고 주체와 제 리뷰하는 콘텐츠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없다라는 부분. 그럼 저 그냥 광고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해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리를 시켜 놓거든요. 뭐 많이 보시죠. 뭐 VPN에 블라블라 VPN에 지원을 받아서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컨트롤할지 아무튼 좀 갈고 가다듬을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답답하네요.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나름 깨끗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이런 대안이 나온 이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항상 말씀드리는 가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두야 채널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대응 방안입니다. 제 영상 있죠? 영상 좌측 하단에 해당 문구를 무조건 띄울 거예요. 네, 무조건 띄웁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조건을 띄우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품을 대여받냐, 지원받냐, 아니면 없냐, 이런 거 있을 거고, 원고료 받냐, 안 받냐, 광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이드가 주어져서 가이드를 읽냐, 안 읽냐, 안 읽냐, 이거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품만 대여받아서 원고료 없이, 광고 없이 진행을 하면은 제품 대여 협찬 받음, 컨텐츠 간섭 없음, 요거를 좌측 하단에 계속 띄워 놓을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제품 대여 받고 원고료 있으면은 제품 대여 협찬 원고료 받음이라고 해서 좌측 하나에 띄워 놓을 거예요. 자, 제품 지원 받고 물건 받고 광고료 없고 가이드 없으면은 제품 협찬 받음. 제품 지원 받고 원고료도 있으면 제품 협찬 원고료 받음. 지원을 받든지 광고 가이드가 있으면 이건 광고죠, 광고. 그래서 광고료 받음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없으면 광고 아님 혹은 아무것도 안 쓸 거예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달 초반에 진행하는 노트북 추천 영상 있죠. 그거는 절대 컨텐츠에 대한 간섭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뭐 앞에 한 30초짜리 짤막한 광고를 넣은 적이 있는데 컨텐츠와는 상관없는 광고를 넣은 적은 있긴 한데 그 컨텐츠는 오롯이 제가 아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올리는 영상임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들 그러면 이렇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럼 넌 어떻게 돈 벌어? 유튜브 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수익이 거기서 발생을 해요. 뭐 쿠팡 파트너스라는 부분도 있고 이게 G마켓 옥션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뭐 가격을 더 비싸게 산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링크를 타고 들어갔을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저한테 할애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나름 그래도 쏠쏠한 수익을 챙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광고 많이 안 해요. 최근에 알뜰 요금제 광고는 하긴 했죠. 갤럭시 폴드 준다고 해갖고 요거 돈도 안 받고 이게 전자제품으로 받았어. 저는 솔직히 메인 잡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앞으로 영상을 올림에 있어서 해당 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항상 제 좌측 하단에 떠 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테스트 화면이라든지 그런 게 오버랩되면 가릴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띄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요거는 그냥 무상 대여 받은 거구나, 혹은 뭐 돈 받았구나, 광고구나 라는 거를 식별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오늘 할 얘기는 다 끝난 것 같고, 조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화가 유튜브도 당연히 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해외 유튜버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자정 효과를 되게, 그러니까 자정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한국 유튜버는 조금, 네, 좀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득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이득을 더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좀 씁쓸한 하루네요. 그래도 저는 항상 리뷰를 할 때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깔끔하거든요. 장단점 찝을 때도 왜 장단점인지 테스트 자료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름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또한 어느 정도 또 제 스스로를 바라보는 괜찮은 계기가 또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이드가 타이트해. 아무튼 오늘 요 영상 만들면서 좀,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제 생각도 좀 정리해보고 주저리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더 신뢰받는 유튜버 그리고 유튜브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요런 가이드가 잘 동작을 해서 상호 신뢰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무쪼록 잡소리 너무 길었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